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기부전은 중장년층 남성들의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죠. 실제로 최근 5년간 남성 질환 진료비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년 남성의 건강 적신호, 발기부전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박천진 원장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남성 성기능 문제 중 가장 많이 중년 남성을 괴롭히는 질환이 바로 발기부전이라고 하는데 원장님 발기부전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발기부전은 지금 발기가 잘 안 되는 상태, 부전이잖아요. 네. 성기능 장애 중에서 이제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네. 만족스러운 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팽창되고, 그다음에 강직도를 유지되고, 그다음에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 세 가지의 영향이 미쳐서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발기부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40세 이상 중년 남성의 70% 이상이 발기부전을 경험한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정말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으로 고생을 하실까요? 40대부터 이제 발기부전을 이제 조금 좀 호소하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네. 이제 일시적인 발기부전이 있고 이제 지속적인 발기부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속적으로 발기부전 상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인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음경 발기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음경 해면체가 혈관 덩어리거든요. 네.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발기부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 중에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흡연, 가음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남성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예.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에 대한 반대인데 발기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그런 거가 떨어지는 상황들, 흡연, 복부 비만, 운동 부족, 과음, 스트레스에 의해서 남성 호르몬이 결핍이 돼서 발기부전이 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약물에 의한 혈압약, 이뇨제, 신경정신과 약물, 위산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전립선 수술이라든지 대장암 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척추 신경에 의한 수술로 인한 손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한 2차적인 발기부전증이 또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발기부전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치료법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증상에 따라 치료법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떤 치료법이 있나요? 그 발기 유발제에 대한 약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약물을 1차적으로 복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되는 분들한테는 이제 호르몬 대체 요법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호르몬 대체 요법으로 해서 우리가 한 70% 정도는 발기부전을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여기에 좀 미흡하다. 그러면은 이제 음경 해면체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넣어서 이제 혈관 확장제 주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사를 넣어서 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단계, 2단계 정도로 발기부전 환자들을 한 70% 정도에서는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30% 이게 여기에 효과가 없는 환자들이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3단계로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혈관을 이어주는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해서 음경 해면체가 피가 들어가서 확장되고 강직도를 유지하고 딱딱한 거가 안 되니 거기다 임플란트를 넣어서 인위적으로 발기하는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단계로는 또 수술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단계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는데 우리 경구용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죠. 네. 발기부전에 관한 그 약물들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각각 개개인마다의 그 반응이 틀립니다. 그래서 용량이 되게 틀려요. 네. 예를 들어서 50ml의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100ml의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용량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용량이 초과되면은 이제 안면 홍조, 우리 빨개지거나 예. 아니면 두통이 오거나 좀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음경에 발기하는 데에 효과가 있으면서 다른 데 혈관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용량 조절을 해야 그래야겠어요. 되고 가장 큰 부작용은 네. 그 약을 먹었으므로 해도 네. 발기가 안 되는 작용을 하는 무작용, 작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효과가 없는 경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또 취약점이 있죠. 그러면 이런 약을 먹으면 내성 같은 게 생기나요? 아무래도 연세가 들면은 혈관 내피소에피라는 그 발기 유발제에 반응하는 거에 대한 감수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용량이 자꾸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경 해면체에 반응하는 것보다 다른 데에 반응하는 것들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네.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본인이 먹는 거가 부담스럽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먹으면 너무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그다음에 이제 좀 어지럽고 네. 두통이 오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약 먹기가 좀 불편하시죠. 그렇겠어요. 예,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다음 단계의 방법을 또 모색하는 경우가 있죠. 원장님 약물 주사요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생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사요법은 어떤 치료법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먹는 약은 이제 드셔서 그 신체에 전신으로 다 퍼지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우리가 이제 발기하는 데 온전히 효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혈관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부작용 때문에 그 약을 못 드시는 분한테 이제 이걸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 네. 음경해면체의 양 3시 방향하고 9시 방향에 작은 그 바늘이 있어요. 아프진 않은데 그래도 바늘이니까 좀 이거에 네. 대한 또 좀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혈관 확장제를 직접 다이렉트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되면은 완전히 발기가 되죠. 그래서 그렇죠. 한 시간은 한 1시간 정도에서 2시간 정도의 발기를 유발시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같은 부위에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군데 하게 되면은 그쪽에 이제 멍이 든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섬유화가 된다든지 이제 그런 단점은 있고 그게 지속적으로 1년, 2년 하시는 경우에는 거기에 결절이나 섬유화가 생기기 때문에 발기하는 데 영향을 미치죠. 확장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휘일 수가 있어요. 네. 음경만곡증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또 단점도 있는 방법이지만 초기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이제 혈관 확장제를 해면체를 넣어서 효과를 보는 거는 또 괜찮습니다. 네. 직접 주사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조금 좀 바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하기가 조금 좀 만만치는 않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죠. 그렇겠어요. 예. 저희가 표로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국소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신적인 부작용이 없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분, 10분 정도 되면은 우리가 바로 성관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구용 투여 약물에 의한 전신적인 그런 부작용은 없죠. 네. 그렇지만 이제 주사 부위에 멍이 들거나 혈정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또 있다는 게 또 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장님 이번에 알아볼 치료법은 음경 임플란트 삽입술이에요. 수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음경 임플란트 삽입술의 시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적용 대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혈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혈관성에 대한 그렇죠. 아까 고혈압, 당뇨병 있는 환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원인에 의한 분들이 많이 하고요. 당뇨병도 마찬가지고 네. 혈관이나 이런 합병증을 일으키니까 또 많이 한 50% 이상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음경 임플란트 수술의 적용 대상입니다. 사실은 네. 척추 손상, 척추로 손상이 되면은 음경에 가는 신경이 손상이 때문에 발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골반, 골절, 요도 손상, 그다음에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으신 분이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인은 모르지만은 발기 기능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해면체에 섬유증이 이제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늘이 여러 번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이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음경 해면체에 결절이나 섬유화가 돼서 그게 확장이 안 되고 이렇게 휘는 경우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휘어서 너무 많이 휜 경우 한 30도 이내는 괜찮습니다. 네. 근데 30도 이상으로 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혈류의 장애도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성행위 할 때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방해가 되니 그 똑바로 하면서 이제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해서 동시에 또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음경 임플란트 삽입술 시술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 수술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굴곡형과 팽창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음경 임플란트 수술 두 가지 있는데 굴곡형은 크기와 길이가 같은 굴곡형이고요. 네. 구부려 놨다가 이제 펴주는 방법이고요. 팽창형은 이 세 조각이 이제 있는데 이제 리절버가 있고 실린더 두 개가 있고 펌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절버 저장고에 있는 물이 실린더로 두 개로 가서 팽창되게끔 하는. 그다음에 이제 발기가 다 돼서는 다시 수그러져서 자연 발기하고 흡사한 팽창형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네. 자, 치료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또 설명을 해주시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네. 이제 펌프인데 예. 펌프에 있는 거를 작동하게 되면은 방광 옆에 있는 저장고에서 물이 실린더로 가게 됩니다. 실린더에서 충분히 팽창이 됐다가 성관계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네. 옆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어. 그 실린더에 있는 물이 다시 저장고로 가서 자연 발기 이전 상태로 네. 이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이제 펌프인데 리절버에 있는 물이 실린더 두 개로 가서 발기가 충분히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리절버로 가서 원래 상태로 이제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연을 통해서 시술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2세 남성입니다. 2년 전 전립선 암으로 전립선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건강을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최근에는 직장도 새로 구해서 활기차게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전립선 수술 후 발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도 해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이 가능하다면 시도해보고 싶은데 혹시 저처럼 전립선 암 수술한 사람도 수술이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이분은 수술적인 치료법을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가능할까요? 전립선 네. 암은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완쾌가 되셨는데 네. 전립선 뒷부분으로 해서 이제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아. 암에 그 혈관이나 신경을 포함하게 되면은 암 수술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제거가 되는 거죠. 아니면 그렇군요. 손상이 되거나 예. 그러면 이제 발기 부전이 와요. 네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1년이나 2년을 기다려서 네. 회복되는 경우에는 또 발기 부전에 대한 거가 회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치료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펌프를 작동하게 되면 우리가 방광 옆에 있는 저장고에 있는 물이 순식간에 한 1, 2분 내에 바로 실린더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충분하게 발기가 돼서 성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한 다음에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실린더에 있는 물이 다시 저장고로 가서 원상 복귀가 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펌프를 한 5회에서 10회 정도 이제 펌프를 하게 되면은 저장고에 있는 물이 실린더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성관계를 한 다음에 다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저장고로 예. 가서 원상 복귀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세조각 팽창형 수술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궁금할 게 시술 시간 그리고 시술 후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술 시간은 예. 지금 한 50분 정도 이제 걸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술한 다음에 바로 퇴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되면은 실밥을 제거를 하고 네. 가능하면은 뭐 바로 샤워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그 안에 이제 생착이 되고 이제 기능을 유지하려면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네. 그 펌프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완전하게 내 신체 일부처럼 느껴지는 거는 석 달 정도 되고요. 한 달 정도 되면 조금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네. 없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 이제 잘 아물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뭐 한 2달, 석 달 되면은 거의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일상생활하는 거는 뭐 바로 수술하고 나서 2, 3일 후면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은경 보형물 삽입 수술 그러면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정말 부작용이 없는 수술이라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은 수술하다 보면
하게 되면은 그분의 개개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전에 충분히 그분의 피 검사나 네. 여러 가지 당뇨가 있으면 혈당 수치나 그다음에 약 드시는 고혈압이나 그다음에 네. 피를 묽게 하는 뭐 그런 약들을 다 종합을 해서 없게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치료를 하면서 치료 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네.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염제나 항생제를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없지만 네. 간혹 가다가 감염이나 뭐 염증이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기에 그걸 발견하게 되면은 네. 그 치료 기간이 연장되는 것뿐이지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또 알아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굴곡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는 이제 예. 간단하게 국소 마취로 수술이 돼요. 그래서 30분 정도면 할 수가 있고요. 네. 팽창형 모형물은 우리가 이제 방광 옆에 저장고를 넣어야 되니 하반신 마취나 이제 좀 깊은 국소 마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 시간은 50분 정도 네. 이제 걸리고요. 이 팽창형 굴곡형이나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 수술은 네.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연 발기 상태는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음경 해면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네. 성적 자극이 돼서 발기는 되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연 발기를 음경 임플란트 수술로 대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환자분이 수술하기 전에 잘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일주일이면은 치료 기간이 종료가 되나 당뇨가 좀 심하거나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네. 치료 기간이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58세 남성입니다. 1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비뇨기과에서 발기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도 해봤는데 효과가 점점 떨어져 지금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경이 우측으로 휘어지면서 발기력도 떨어졌습니다. 아내 보기에 민망하기만 한데 혹시 약물이나 주사에 의지하지 않고 발기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네요. 네, 발기부전과 또 음경이 휘는 만곡증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네. 이분은 이제 당뇨를 10년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뇨의 합병증이 좀 오셨을 거예요. 네. 당뇨에 대한 합병증이 바로 발기부전으로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음경이 좀 쉬었어요. 네. 이제 휜 정도가 30도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발기하는데도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혈관이 가는 거하고 휜 거랑은 또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혈관이 그쪽으로 전달되는 거가 네. 좀 미비하죠. 그래서 이제 발기력도 떨어지고 음경도 휘고 이런 분들은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사실 이분은 아마 약물요법이나 주사를 하셨을 건데 효과가 네네.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발기부전으로 고생하는 환자분의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대장암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71세 남성입니다. 작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재혼을 해서 아내와 부부관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눈에 띄게 발기부전이 심해졌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자꾸만 자신감도 사라지고 우울합니다. 다시 열정을 되찾고 싶습니다.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면 발기부전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조루증 증상도 함께 개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무래도 그 심리적으로 또 우울증까지 겪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암 치료하시는데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하죠? 그럼요. 예. 아까 이제 전립선 암인 경우에는 전립선 뒷부분이 신경과 혈관이 있는 거잖아요. 네. 대장이나 직장에는 이 전립선하고 직장과 직장 사이에 신경이 있습니다. 그럼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 아까 똑같은 이유인데 네. 신경이나 혈관을 같이 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이 이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경과 혈관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음경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에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올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 한 6개월이나 1년을 기다려봐야 사실 회복이 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기능에 대한 거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정말 이분이 좀 성생활을 영위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 음경 임플란트 수술이 이분한테는 초이스예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이해를 돕게 하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네.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분도 이제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저장고에 있는 물이 펌프를 통해서 이제 실린더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5회에서 10회 정도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고요. 우리가 성관계를 충분히 한 다음에 우리가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저장고로 이제 복귀가 되는 방법입니다. 예. 자, 예, 다시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저장고에 있는 물이 다시 펌프를 통해서 다시 실린더로 가고요. 실린더는 네. 2개죠. 그래서 충분히 발기가 돼서 성생활을 충분히 한 다음에 다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저장고로 다시 복귀가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양한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치료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아내분이 직접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65세 동갑내기 부부라고 하는데 아내분의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여성입니다. 동갑내기 부부로 남편과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부부관계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루증과 발기부전이 심해져서 민망하다고 하더군요.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조기 축구의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부부 모임에도 안 나가고 짜증이 늘었습니다. 약물요법은 효과를 보지 못해서 수술적인 방법도 생각 중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자, 남편을 생각하는 아내분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네요. 발기부전으로 이제 짜증도 늘었다고 하니까 삶의 질까지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혈압 약까지 드시고 계시는데 치료가 가능할까요? 제가 서두에 아까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발기부전 네. 치료하는 데서 50% 이상 된다고 맞습니다. 말씀하셨죠. 예. 고혈압이 있는 분하고 있지 않은 분의 그 발기부전 유병률이 2배예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당뇨병도 2배고. 네.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동시에 있으면 4배입니다. 근데 예. 이분은 지금 좀 우울증도 사실 있고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조루증도 있고, 네. 그다음에 조루증이 사실은 조금 발기부전에 대한 아까 경도의 발기부전, 지속도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잘 발기가 되다가 네. 지속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사람이 급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적으로 급해지기 때문에 사정이 빨리 되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발기부전에 의한 2차적인 조루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군요. 자기는 조루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발기부전을 해결하게 되면은 조루증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기부전인 거를 확인을 해서 발기부전이라고 확실하게 컨펌이 되면은 네.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임경 임플란트 삽입술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펌프를 이제 작동하게 되면 이제 저장고에 있는 물이 2개의 실린더로 압력이 좋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 네. 예, 지금 이제 펌프를 하게 되면은 2개의 실린더로 발기가 충분히 돼서 충분히 성관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 이제 성관계 이후에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실린더에 있는 물이 저장고로 다시 가게 되죠. 예, 네. 다시 또 반짝반짝 붙는 부분이 펌프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펌프를 하게 되면은 실린더로 가서 발기가 네네.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다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저장고로 가서 원상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 발기와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화와 또 관련이 있잖아요. 이제 노화가 되면서 성기능의 저하는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도 계실 것 같은데요. 미리 예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네. 규칙적인 운동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이요법, 그러니까 지방질 섭취는 좀 절제하고, 그다음에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주는 절제하고, 그다음 금연 정말 네.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기적인 신체 검사가 중요해요. 전립선 암은 우리가 정기적인 신체 검사로 확인이 되거든요. 조기 암인 경우에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전립선 암이 아까 전립선 뒤쪽으로 신경과 혈관이 간다 그랬잖아요. 예. 대장암은 대장 앞쪽으로 신경 혈관이 간다 그랬잖아요. 네. 조기에 발견하면은 신경 손상 없이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넘어가면은 발기부전이 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정기적인 신체 검사 그렇죠.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찬진 원장과 함께 중년 남성의 건강 적신호 발기부전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사람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